이슈 토크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들이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들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후환경단체들은 이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후보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부산의 현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말을 했듯이 기후환경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이 환경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대선에서 기후에너지 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이 다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은 정말 기후위기 시대지 않습니까? 그쵸.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으로 정말 필수적인 이제 필환경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부산은 지리적으로 서부산의 낙동강 그리고 동부산에 그리고 고리 원전이 있죠. 그리고 해안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물동량을 자랑하는 항만이 있는 해양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원을 화석연료 혹은 또 원자력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기도 하고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사용후 해결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낙동강의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이라든지 하구둑 개방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전부 다 중요한 이슈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각각 부서가 다 나누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후 대응은 환경부나 부산시는 환경정책실, 예. 에너지 전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산업구, 그리고 또 핵발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시민안전실에서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하나의 문제인데 이것이 예. 각각 흩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탈핵 에너지 기본법이라든지 기후에너지 부총리 혹은 부시장, 기후에너지 센터와 같은 그러한 전환적인 그러한 직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대선에서 다뤄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부산에 반드시 필요한 지역 공약의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금방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뉴스에 부두를 스마트화한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역 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드 트랙터와 같은 그런 노후 설비를 좀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사실 문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했던 것이 4.5 조치가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업 중지였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연평균 15ppm으로 강화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부울경에도 동남권 대기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 대응 센터라든지 이를 이제 시범 운영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고리 1호기가 안전하게 폐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2023년에 고리 2호기, 24년에 3호기를 순차적으로 폐로될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후화된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를 폐로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운영 허가를 10년 단위로 갱신한다라든지 원전 부지 내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라든지 특히 지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준 핵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문제이고요. 예. 그리고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직제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신설이 되어야 되는데요. 특히 에너지 공사라든지 기초 단위에서는 기후 에너지 센터 이런 부분들도 설립이 되어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선제 조건이 됩니다. 그렇죠. 도쿄시처럼 동경시처럼 집을 지을 때 아예 태양광이라든지 이렇게 발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도 필요하고요. 특히 2050년 기준으로 해서 전력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발전량 대비 100%로 목표로 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확대하도록 하는 정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공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뭐 10년 내에 100%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정말 절실하거든요. 후보들이 꼭 좀 이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환경단체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대다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기후 분야는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환경연합도 지난 1월에 각 예.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를 발송을 하고 뭐 바쁜 가운데 4명의 이제 주요 후보들이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전환의 시대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부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전환정부, 전환 예산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후에너지 부를 좀 신설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 윤석열 후보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심상정 후보까지 모두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는 좀 동떨어진 인식 차이를 가지셨는지 예. 답변을 유보하는 그러한 답변을 주셨고요. 그리고 네 분의 후보가 공통적으로 이제 강릉과 삼척에 지금 준비 중인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중단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 매우 의미 있고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이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후보별로 입장 차이가 매우 선명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특히 얼마 전에 모 후보께서 아리백 부분이라든지 이후에 그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서 그것이 뭔지 정보가 좀 부족하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책을 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제 기업뿐 아니라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에너지 전력을 다 소비하는 그러한 기관들은 아리백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를 100% 만들겠다. 예. 동경시처럼 일반 주택도 정말 태양광이라든가 미니 태양광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에도 지금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2030년 40% 이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NDC와 비율이 비슷한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반대 입장을 주셨고 안철수 후보도 보류 의사를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환영할 만한 부분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이재명, 심상정, 그리고 윤석열 후보까지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이런 부분까지 보류하는 입장을 주셔서 조금 국민들하고 인식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이 토론회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또 불경 지역은 원전 밀집 지역으로 탈핵과 관련한 의제에 관심이 아무래도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지역이 또 단위 면적당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불릴 만큼 원전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정책 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핵 분야 정책 제안 내용과 함께 후보들의 답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사용 해결료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고준위 이 방패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예. 산자부에서 2차 종합 계획을 수립을 했었고요. 또 이를 위한 특별법을 지금 또 김성하 의원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또 32조의 임시 저장 시설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임시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장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산이 고려 1호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처분장까지 이렇게 영구 처분장화 될 우려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분의 후보가 모두 사용 해결료 방사선 폐기물 관리 계획은 재수립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주셨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맥락이나 재수립해야 된다 내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안전과 관련된 규제, 그리고 규제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따라서 재수립의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안철수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심상정 이재명 후보가 각각 이제 다른 입장으로 재수립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주셨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소형 원자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소형 원자로인 SMR과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와 관련해서도 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원전을 건설을 하지 않고 그리고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탈핵에너지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보류 내지는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부산 시민으로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방사선 폐기물을 또 어떻게 처리하고 또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법도 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분야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바로 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등 여러 가지 의제가 있을 텐데, 물하천 분야 정책 제안 내용과 또 그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맑은 물을,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부산 시민의 열망이 참 큰데요. 그렇죠. 그러나 낙동강은 8개의 보호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창녕보에 다녀왔었는데요. 한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를 개방을 하게 되니까 모래톱이 아주 깨끗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음 주에 이를 닫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됩니다. 4월까지는 좀 개방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건설되어 있는 8개 보를 사실은 완전 개방을 하고 철거까지 해야 사실은 녹조라떼라고 하는 남세균 독성 물질이 좀 이제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자연성 회복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는데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이제 보류 입장을 주셔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좀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낙동강의 하구뚝 개방도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하천의 연속성 회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다양한 계획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지만 또 맑은 물에 있어서 영풍에 있는 석포제련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오염물질과 대기뿐만 아니라 물에도 상당히 오염물질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의 이제 이전이라든지 중금속 오염 대책 수립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입장을 주셨습니다. 이는 부산 시민들의 맑은 물에 대한 염원과 역행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라서 저희가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산은 해양 도시인 만큼 해양 분야 관련 정책 의제도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해양 도시인 만큼 정말 잘 보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해양 보호구역으로 좀 지정을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륙도라든지 그리고 낙동강 하구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까지는 해양 보호구역을 30%까지 좀 확대한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어떤 기구를 좀 신설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수산물 이력제라든지 어획량을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총량을 정하는 이러한 제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모두 다 찬성을 한 반면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주로 보류하는 이런 입장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우리 해양을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 만큼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이제 가정에서 시켜 먹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기도 했었는데요. 폐기물 처리와 또 자원 순환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제안했습니까? 사실 이제 폐기물이 일회용품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그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런 폐기물의 발생량을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포장 재질을 좀 단일화하고 단순화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업 폐기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폐기물도 양도 줄이고 우리가 재활용하고 하는 부분을 생활 습관화 좀 되어야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적극 개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네 분의 후보가 모두 이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잘 인지를 하시고 모두 좀 찬성을 해주셨어요. 예. 특히 이재명 후보는 폐기물 부담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산업 폐기물 처리 기준, 주체 관리 강화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번에는 내 후보의 입장이 같았군요. 네, 다행입니다. 또 국토 생태 분야는 각종 개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산에서도 각종 대규모 사업이 예정돼 있는 만큼 후보들의 답변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제안했습니까? 네, 저희가 사실 국토 생태 분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난개발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고요. 부산은 특히 해안 도시이다 보니까 해안가의 난개발이 심각하죠. 예. 특히 요즘에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레지던스가 우죽순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공유해야 될 이런 바다 공공재를 특권 세력이 이제 소유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또 요즘에는 가덕의 공항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국토 생태 분야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덕의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만이 공항 건설 중단이라고 하는 환경단체와 좀 입장이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 사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과 공항 건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말 탄소 중립 공항이라는 것이 가능한지 이게 지역 균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는데요. 예. 그래서 새 후보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꼼꼼한 이러한 이제 검토와 정책을 좀 만들어 주실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갯벌을 특히 낙동강하고도 중요한 습지입니다. 이를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구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그린벨트와 같은 그런 자연환경 지구를 제대로 관리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적극적인 찬성을 보인 반면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보류하는 입장이 좀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선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차기 대통령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지금까지 각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살펴봤는데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선 후보들의 전반적인 기후위기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적합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고 계신 분은 심상정 후보시고 가장 좀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정책 내지는 입장을 보류해 주신 분이 안철수 후보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가장 유력한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이신데요. 이재명 후보는 나름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추어서 예. 탈원전과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상당한 정보와 정책 그리고 이거를 공약화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께서는 지난번에 아리백 문제라든지 이후에 녹색 분류 체계와 같은 이런 이제 정보 부분이 좀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전환 정부, 전환 예산을 좀 제대로 좀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모든 후보들이 당선이 좀 되시면 실제로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실행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후보 모두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 입장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도 대부분 동의를 하셨듯이 예. 보다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물하천 분야에 있어서 맑은 물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석포 제련소의 이전 내지는 폐쇄라든지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그러한 낙동강 보전 그리고 그를 위한 보철거 이를 위한 예산 증액 취향수 시설 개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신공항 건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정책이 정말 국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되짚어 보면서 정말 생태도시 부상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그러한 거대한 전환을 좀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공약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께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만큼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차기 대통령의 정책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